고3 때만 학원 다닌 의대생 큰아이가 꼽았습니다. 중고등의 공부 잘하기 위해 꼭 필요한 2가지. 안녕하세요. 동네 아줌마 노을커피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이제 수능이 3주도 안 남았고 우리도 조금 지나면 나이 1살 더 먹게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공부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인생 얘기 수다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바쁘시면 패스해 주셔요. 특히 사교육비 부담되지 않는 분들은 무조건 패스해 주시고요. 40대, 50대는 참 고민이 많은 시기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중고 한창 공부할 나이이기도 하고 엄청 말을 안 들을 나이이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아야 할 나이이고 적어도 어떤 기반을 만들어야 할 나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조금씩 아프셔서 병원에 많이 다니게 되고요. 그런데 참 인생이 마음처럼 흐르질 않아요. 주변을 보면 다들 이렇게 쉽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고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아이의 공부와 경제적인 문제, 이 2가지가 가장 큰 이슈겠죠. 그런데 이 2가지는 관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과목별로 사교육하는 집도 무척 많고요. 과목당 아무리 적게 잡아도 뭐 학원 하나가 뭐 20만 원대이고 뭐 국수형 2-3과목 하면 100만 원은 쉽게 들어요. 방학에는 더 들고요. 또 아이가 2명이면 배로 드는 거예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학원 보내는 집 많죠. 그러니까 10년 학원비만 모아도 아주 큰 돈이 됩니다. 특히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에게는 더 많이 든다고 하죠. 뭐 영재, 과고, 컬이 일찌감치 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합격을 해도 학원비 자체도 다르고요. 게다가 대학을 가면 끝이냐? 아니에요. 대학 가도 아주 많이 든다는 것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집이야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죠. 뭐 학원비 수백씩 내주고도 뭐 차 사주고 집도 사주고 대단한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못 살지 또 잘 사는 집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집도 많잖아요. 우리가 모두 뭐 고액 연봉 그런 집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원비 2개 정도가 이제 부담되는 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에 대해 이제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또 트러블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을 원 없이 보내면 노후 준비가 어려운 집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또 고민하고 뭐 엄마가 직장 다니면 되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단녀가 또 현실적으로 힘든 경우도 있으니까요. 뭐 짧게 생각하고 그래도 아이 학원은 다 보내야지 하는 집은 분명히 사정이 좋은 거예요. 정말 고민하다 못 보내는 집 분명히 있습니다. 교육 카페의 글들처럼 다 그렇게 많이 보내지는 못할 거예요. 뭐 힘들게 보낼 수는 있지만 너무 아까우니까 모아서 또 나중에 주고 싶다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저학년에는 충분히 쓸 돈도 없었고 고학년 살림이 조금 폈을 때는 아까워서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하는 교재까지 제가 중고로 구매를 했었고 이면지를 먼저 쓰던 집이었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가 반지하 단칸방에서 정말 힘들게 신혼을 시작했고 2 아이가 저희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악물고 저와 함께 공부하고 인강 보며 공부하고 했습니다. 사실 아이가 이렇게 잘해줄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학년에 뭐 초등, 중등에는 성적이 조금 나쁘더라도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고 생각까지 했으니까요. 뭐 고등에 잘하면 되지.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해서 아끼는 학원비는 모두 아이에게 주겠다 다짐했었고요. 이거는 네 돈이다. 언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약속은 다 지켰거든요. 학원비 아낀 돈으로 더 크게 불려서 올해 증여를 했고요. 아무튼 그때는 정말 많이 미안했었죠. 그런데 다행히 아이의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면지 쓰는 것은 정말 불편하고 싫었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자신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학년에 가고 싶을 때 제가 가라고 했어도 가지 않았었거든요. 아이 말로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학원을 많이 다닌 친구도 많고 당연히 또 많이 안 다닌 친구도 적지 않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원을 다니냐 안 다니냐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꼽은 공부 잘하는데 꼭 필요한 것,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바로 혼공 시간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몇 개를 다니든 기본적으로 혼자 그 습하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목별로 일정 시간 다지는 시간이 있어야 제대로 머릿속에 남거든요. 학교 수업이나 인강, 학원 수업 등은 온전히 이게 체화되는 시간이 아니죠. 혼자 나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확보되지 못할 만큼 학원이 많으면 오히려 공부에 방해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보면 과목별로 학원은 다 다니면서 성적 하위권이던 친구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학원 다니고 또 인강 들을 시간을 다 공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혼공 시간이 부족하면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제대로 머릿속에 넣어서 시험 시간에 활용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정리하는 그 혼공 시간 확보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단기간 공부한 게 집중하지 못한 채로 오래 앉아 공부하는 것에 비할 수 없이 효과가 좋죠. 그러니까 집중력이 중요한 것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집중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기본적으로 의지가 있어야 하고 또 무엇보다 몸의 컨디션이 좋아야죠. 그러니까 저희 애는 잠이 정말 많았어요. 고3 때도 집에서 7시간은 잤고 그러고도 학교 가서 꼭 자습 시간에 잤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런 애가 학원 다니느라 왔다 갔다 시간을 썼다면 집중력은 전혀 발휘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다녔다면 학원 전기세 내주는 과목이 한두 과목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공부를 해도 아이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몸 상태인지를 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정말 중요하죠. 이렇게 아이 말대로 공부 잘하는데 꼭 필요한 두 가지가 혼공 시간과 집중력이라면 사교육이 많다고 꼭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결론은 공부 잘하려면 학원 수만 늘리지 말고 혼공 시간을 집중해서 보낸다. 정말 다행이죠. 저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혼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는 혼공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과도한 사교육은 비추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요. 아시겠지만 제가 유튜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교육비를 줄여보자입니다. 그래서 인강 듣기 노하우나 집에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교재들 등등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도 아이들 잘 기르고 싶은 마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으면 아이 공부 잘 시키는 거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속으로 그러셨죠? 그게 아무나 되냐? 너네 애처럼 말 잘 듣는 애나 되지? 그런데 이게 정말 특별한 면모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다 끊고 집에서 하자 그런 뜻이 아니니까 하나라도 사교육을 줄여보고 또 못 보내고 계셨다면 열심히 집에서 가이드 해보자 하는 거니까요. 제가 어제 또 우연히 유튜브를 봤는데 그 자폐 아이를 위해서 캐나다 이민까지 가시고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캐나다의 그 메디컬 스쿨까지 진학을 하신 걸 봤어요. 그러니까 합격을 위해서 영어도 공부하고 인터뷰 준비도 하고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대학까지 진학하면서 치료하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신 거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대단한 엄마의 사랑, 그 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우리가 공부 습관, 혼공 습관 잡아주는 일이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워킹맘이시면 다 집에서 공부하게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당연히 어렵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줄여서 고학년, 정말 사교육비 더 많이 들 때를 준비해도 좋고 적금 하나 들어서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또는 자립할 때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 더 하셔서 아이들에게 부담 주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살다 보니까 힘든 때가 많죠. 이런저런 이유로 슬프고 아쉽고 안타깝고 하지만 다 지나가요. 그리고 또 다들 겪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공부도 챙겨주시고
재테크 공부도 해보셔요. 그러니까 힘들게 버티면 정말 좋은 날은 꼭 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드신 집에서 학원을 많이 못 보내줘서 미안해할 일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가장 안 좋은 사주가 초년 성공, 노년 빈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풍족하게 학창 시절처럼 어른이 되어서도 끝까지 서포트하지 못하는 건데, 특히 이제 노년 빈곤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다른 것처럼 학원비도 가성비 따져서 쓰시고요. 저는 50대, 60대 아이들이 자립할 때쯤 많이 힘들었지만 즐거웠고 보람찼노라고 우리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도 고생했다, 잘했다 하면서 열심히 산 나를 칭찬해 주시고요. 같이 힘내요. 주제 넘었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